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식재료가 있죠. 바로 대게입니다. 대게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지방 함량이 적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대게를 골라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대게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게를 살 때 무조건 큰 대게가 좋은 대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몸에 비해서 다리가 가늘고 길며 불구스름한 빛을 띠고 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대게인데요. 만약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면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것이 좋은 대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대게는 다리와 몸통에 흰 점이 박혀 있는 반면 국산 대게는 깨끗하다고 하니까요. 수입산과 국산 잘 구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을 앞두고 쌀쌀한 요즘 같은 날씨에 제철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대게를 골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문을 연 TV 더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클릭클립에서는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 영상이 합쳐져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여주는 기술, 증강현실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 브루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101가지를 통해 안전모와 훌라후프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세상을 바꿀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여러 재료를 이용해 구조물을 세우거나 쌓는 건축인데요.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된 과학 이야기 중 핵심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짤막한 클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코너 클릭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클립 영상을 준비하셨나요? 네, 현실 세계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죠.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상 기술로도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증강현실 기술에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증강현실에 대한 첫 번째 클립, 증강현실의 원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복잡하고 어려운 영상 기술로 알려진 증강현실. 그 원리를 초기 형태의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건물을 비췄을 때 건물 상점의 상호와 판매 상품 등을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비추는 대상의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기술에 의하면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특정 거리나 건물을 비추면 GPS 수신기를 통해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 기울기나 중력 정보 등을 스마트폰에 임시로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특정 위치 정보 시스템에 전송하는데요. 이때 위치 정보 시스템은 해당 지역이나 사물의 상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줍니다.
네, 저는 이번 클립 영상을 보면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이 증강현실 기술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 증강현실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이동성 전자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현대인의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을 접할 수 있다면 증강현실을 우리 일상에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몇몇의 기업들에선 고객들로부터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증강현실 그 두 번째 클립, 증강현실과 산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마케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버스 정류장이나 대형 빌딩에 설치한 5개 광고물을 카메라로 비추면 자동차 관련 동영상이 재생됨으로써 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5개 광고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완구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완구를 조립할 때 조립 설명서에 나와 있는 조립 과정을 입체 영상으로 확인하며 조립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카탈로그는 한 가구 업체에서 제작한 건데요. 지면에 있는 가구 사진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대면 제품의 3D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소비자로 하여금 가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네, 증강현실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증강현실을 적용한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승민 씨, 꼭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더라도 증강현실을 다르게 활용한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증강현실이 일상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증강현실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클립 증강현실의 활용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은 점차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한 전시장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이색적인 전시 설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시킨 후 작품에 가져다 대면 스캔을 통해 작품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세상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에 그린 그림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생겼으면 하는 어린아이. 관람객은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관람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강현실은 교육 분야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동물 사진이 담긴 카드를 증강현실 카메라로 비추면 해당 동물이 3차원 영상으로 스크린에 나타나 아이들의 호응도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연구가 한창인데요. 의사에게 수술 중인 환자의 정보나 상태, 수술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형상화시켜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인 수술과 의료 교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기술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강현실은 쇼핑과 게임, 방송,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또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는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해주는데요. 증강현실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증강현실에 대한 다양한 클립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꼭 스마트폰을 통하지 않더라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미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인 G사에서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 중인데요. 이 안경을 쓰면 음성 명령을 통해 실시간 촬영이나 SNS 공유, 문자 전송, 내비게이션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안경이 상용화된다면 증강현실이 우리 일상과 가까워지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강현실이 대중화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여러 사물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세상을 바꾼 101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귀중한 공예품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상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승민 씨, 개인적으로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바로 행운을 상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잎클로버죠. 아, 네. 네, 이 네잎클로버는 나폴레옹의 생명을 구한 징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전투 중에 무심코 네잎클로버를 보고 고개를 숙여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목숨을 구한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잎클로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행운의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토끼의 발입니다. 그것도 무덤 근처에서 잡은 토끼의 왼쪽 뒷다리만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선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이 많은데요.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101가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물건도 알고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떤 물건에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오늘 불후의 명작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구조물을 세우거나 쌓아서 만드는 건축입니다.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물건부터 역사적인 의미가 깃든 물건까지 여러 물건에는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역사와 다양한 일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바꾼 물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을 바꾼 물건 중에는 인류의 여가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물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반 프리스비가 있는데요. 1920년대 대학생들이 프리스비 제빵 회사에서 만든 파이 뚜껑을 던지던 것을 계기로 1957년 플라스틱 프리스비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지금까지 야구공과 축구공, 농구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억 개 이상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세기 최고의 장난감, 바로 훌라후프인데요. 훌라후프는 1958년 한 기업에서 처음 선보이자마자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진화한 훌라후프는 단순한 놀이용품이 아닌 운동용품으로도 사랑받았는데요. 실제로 훌라후프를 1시간 돌리면 6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 어느 해군 엔지니어가 고안해낸 획기적인 장난감이 있는데요. 바로 스프링처럼 쭉쭉 늘어나는 슬링키입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슬링키를 보자마자 그 매력에 사로잡혔는데요. 슬링키는 장난감이었을 뿐 아니라 전자파 작동 설명을 위해 물리학 시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상을 바꾼 물건은 유명 인사의 손길이 담긴 것들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자와 지팡이입니다. 영화 속에서 불황자 계급을 대변하며 약자들의 공감을 샀던 찰리 채플린.
그의 상징과도 같은 중절모와 대나무 지팡이는 영화 배우를 노동계급의 영웅으로 만들어낸 물건들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음악 재즈. 그 음악의 중심에는 바로 루이 암스트롱이 있었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이 재즈를 연주할 때 사용했던 트럼펫은 재즈라는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인간의 생명을 구한 물건도 있는데요. 바로 안전모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안전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1920년대부터 안전모를 착용했는데요. 그 덕에 외상성 머리 손상의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었죠. 다음 소개할 세상을 바꾼 물건은 누구나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45캐럿의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17세기 후반 인도에서 발견됐다는 이 푸른색 빛깔의 다이아몬드는 2명의 프랑스 왕과 영국의 호프 가문 등이 소유해 왔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소유자마다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때 목숨을 잃기까지 했죠.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바꾼 물건들. 이 물건들은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주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물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류와 함께할 것입니다. 흙이나 나무 등을 이용해 일정한 구조물을 쌓는 건축. 건축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미술적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는 건축인데요. 여기서 건축은 건축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단순히 잠을 자고 쉬기 위해 점토나 천막 등으로 만든 구조물은 건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인류 최초의 건축 활동은 권력을 상징하고 종교적 의미를 담은 구조물을 짓기 시작한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건축물이 있죠.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적인 건축, 피라미드입니다. 과연 피라미드엔 어떤 건축사가 담겨 있을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왕의 분묘로서 건축된 건데요. 그 내부에 왕의 사체와 사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자체로서 무덤 역할을 하거나 무대 위에 세워졌죠. 현재까지 피라미드는 80개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집트 카이로의 서쪽 사막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피라미드는 기원전 2570년경 제4왕조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인데요. 이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서 있는 단일 건축물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평균 2.5톤의 돌이 230만 개나 쌓아져 있는데요. 기원전 2570년 당시 크고 무거운 석재들을 어떻게 옮기고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라미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현대형 건축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축 공법입니다. 작년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 건축 공법을 통해 단 하루 만에 집 10채를 지어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공법,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공법입니다.
3D 프린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물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해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 기업에서 24시간 만에 10채의 집을 짓는데 성공!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집을 지은 것인데요. 한 채당 소요된 비용은 고작 $5,000, 약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물의 벽과 바닥 등을 먼저 공장에서 건축용 3D 프린터로 출력한 뒤 부지에서 조립한 것인데요. 이때 쓰인 3D 프린터는 짤주머니에서 반죽을 짜내듯 콘크리트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됐습니다. 콘크리트에는 특별 경화제가 함유돼 있어 각 층이 다음 층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올 1월 같은 기업에서 이보다 진화된 형태의 3D 프린터 건축물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6층짜리 아파트와 고급 빌라 시공에 성공한 것입니다. 두 건축물 모두 그 전보다 세련된 디자인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중 6층 아파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D 프린터 건축물로 기록됐고, 고급 빌라는 대만의 부동산 개발사와 대량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래형 건축은 어떤 형태일까요? 영국에 본사를 둔 유명 건축회사가 2050년 고층 빌딩을 공개했는데요. 이 건물을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미래형 건축의 트렌드, 친환경과 스마트입니다. 2050년 고층 빌딩을 살펴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빌딩의 모든 구성 요소가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 조작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빌딩의 외관도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인데요. 2050년 고층 빌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국의 건축회사에서 공개한 2050년의 고층 빌딩 상상도. 이 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마트하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날씨는 물론 건물 내에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빌딩의 온 냉방을 조절할 수 있고, 건축 자재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데다 바이오 연료나 태양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딩의 형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에 달린 이른바 로봇팔이 날아다니면서 건물 내 공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주거 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건축. 건축은 역사 속에서 생활사와 미술사 등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인류의 건축사를 환하게 빛내줄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새로운 건축의 등장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미래형 건축이 눈길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네, 2050년 고층 빌딩을 발표한 기업은 세계 최고의 구조 설계 회사로 유명한 곳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등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건축물 다수가 이 업체에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50년 고층 빌딩이 그저 상상 속 건축물이 아니라 실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35년 후인 2050년 이런 건물이 지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세상을 바꾼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 물건 중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소장품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물건에는 한 사람의 삶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찰리 채플린이나 루이 암스트롱 등 유명 인사들이 사용했던 물건에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불의 명작을 보면서 마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물건을 통해 역사를 되짚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겨울의 문턱에선 12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토크쇼 수다학 시즌2. 수학 시험을 보면 늘 100점을 맞지만 수학은 재미없다고 말하는 우리 아이.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엄마들의 행동 때문이라는데요. 성적은 좋지만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해결책.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전통 음식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와 가치를 알아보고 한식에 담긴 지역적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 오전 11시 32분 한국의 맛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프린팅 기술. 현재 프린팅 기술은 3D를 넘어 4D 기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3D 프린터의 원리와 작동 방법부터 4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분야까지 미래를 바꾸고 있는 프린팅 기술의 무한한 세계.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 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재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8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커피와 베이커리를 결합한 카페로 창업 1년 만에 64개의 매장을 개설하며 카페 프랜차이즈의 강자로 떠오른 커피베이의 백진성 대표. 차세대 카페 시장을 이끌어갈 그의 창업 성공기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현대인들에게 알짜 생활 상식과 다양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 헬스라이프.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건강 식재료, 무와 배추 잘 고르는 법과 현대인들의 숙면과도 같은 질병,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보고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스마트한 미래를 만나는 체험회장 창조경제 박람회를 소개합니다. 오후 8시 헬스라이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메이커인데요. 메이커들의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Let's Make. 기존 공구의 불편함과 무거움을 개선한 세계 최초의 USB 충전식 전동 드릴과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포항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소개하고 칵테일 제조 로봇, 자동 사용자 인식 드론 등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심희린 메이커를 만나봅니다. 밤 10시 Let's Make 채널 고정해주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전 세계에 김치를 알린 김치버스의 대표 류시영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오전 9시 45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YTN 사이언스와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12월 첫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이 각각 가진 장점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모두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대를 찾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첩하고 예리하게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불필요한 지방이 빨리 연소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보낸 분들은 저녁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루 동안 쌓인 불만을 분출시키는 것이 좋다는데요. 또한 저녁에는 관절과 근육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운동 효율을 높이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